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8시간 뒤면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됩니다. 여론조사는 계속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표도 더 적게 받아놓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로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겠지요. 요 며칠간 전략 지역에서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요. 막판 유세 현장 먼저 보겠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는 현지 시간 3일 0시, 우리 시간 오늘 오후 2시에 뉴햄프스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시작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50개의 조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동부에서 서부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며 4일 오전 1시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끝으로 투표가 완료됩니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 투표가 늦게 집계될 경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이번에도 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의 펜실베이니아와 남부 선벨트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경합주를 놓고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접전 지역을 넘나드는 강행군을 펼치며 현장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With your vote, we will continue to cut your taxes, cut regulations, support our great police, support our fantastic military, care for our veterans.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틀 연속 이른바 러스트벨트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공략에 나섰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펜실베이니아로 출격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We're going to beat this virus and we're going to get it under control, I promise you. The first step to beating the virus is beating Donald Trump.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자가 9,500만 명을 넘겨 역대 가장 많은 사전 투표가 이루어진 만큼 이 같은 흐름이 당일 현장 투표로 이어진다면 미 대선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네, 그럼 선거 날을 몇 시간 앞둔 미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박성호 특파원. 선거 결과에 따라 폭동까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전해집니다. 생필품 사재기 한다, 총 준비한다 말까지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분위기인가요? 네, 위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이 뒤에 보시는 이 출입구를 막아놓은 이 가림막 보면 이 워싱턴 DC 분위기가 어떤지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하고 다음 날 문 닫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점이나 건물 말고도 저 앞쪽 백악관 쪽에도 특급 호텔들까지 외벽을 다 가림막으로 막아놨고요. 요 앞뒤 거리로 보면은 한 곳 빼고는 완전히 나무 판으로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LM이라고 하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광장이 저 앞쪽 백악관 뒤쪽에 있는데 그쪽에 오늘 밤에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개표 진행되는 동안에 춤도 추고 음악도 틀면서 이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놨습니다. 선거일 밤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은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갖겠다는 단체들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일 밤에 백악관에서 지지자들과 시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주변에도 높은 울타리가 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봄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처럼 워싱턴 DC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양쪽이 계속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전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던데요. 내전까지는 글쎄요, 이제 뭐 소문처럼 도는 얘기고요. 충돌은 이제 뭐 영상으로 통화하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유포가 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곳 워싱턴 DC 아래쪽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시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 반 트럼프 시위대가 트럼프 깃발로 불로 태우는 장면이 있었고 트럼프 지지자로 보이는 차량이 사람을 치는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군 쪽 상징인 리 장군 동상 근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는 빈 차량에다가 총을 쏘고 행인들에게 최루액을 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고속도로에 차 세워놓고 구호 외치면서 한때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예, 총을 들고 투표하러 간다는 단체도 있던데 시민들로서는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투표소 주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네, 투표소 분위기는 일단 조용합니다. 조기 투표가 한 달 정도 이어졌는데 특별히 큰 충돌은 파악된 바 없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유세 때 청중들한테 투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투표소 주변에 총 들고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투표소 주변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들이 있고요. 또 어떤 주들은 그런 규정이 또 없기는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총 들고 온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은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됐었고 현장에서 공화당 투표 감시위원들과의 마찰도 없었다라는 게 이제 선거 관리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경찰청은 오늘부터 교대 근무 없이 다 비상 대기에 들어갔고 투표장 근처에서 투표 방해나 방화가 있을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방위군도 군중 통제와 주요 시설 보호 등에 투입돼서 경찰을 지원하도록 대기 중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부정선거 혐의입니다.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아예 장부를 싸들고 검찰을 찾아온 상황에서 정 의원이 계속 부인하니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6달 반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의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신문은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7시간이 넘는 기록 검토를 거쳐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구속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청주교도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정 의원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틀 전 검찰은 4.15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캠프 관련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의 구속은 지난 29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하루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정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먼저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구속된 상태에서 오는 18일 첫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재산세 완화 기준으로 결국 정했습니다. 청와대는 6억 원을, 여당은 9억 원을 제시했는데 결국 청와대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당의 입장이 반영돼 현행대로 주식 보유액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 하지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당정청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 충격을 달래기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에 대한 인하 방침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저가의 기준을 두고 청와대는 6억 원을, 여당은 9억 원을 제시했는데 결국 청와대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간 또 다른 쟁점이었던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3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지만 주식시장 영향을 우려한 민주당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2023년까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에선 청와대, 주식시장 문제에선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 증시 상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당정의 공식 발표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어젯밤 경남 창원에서는 갓길에 서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과 전북 장수에서도 도로 위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선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전북 장수군 통영 대전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인근에서 대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2살 김모 씨 등 3명이 다쳤고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엔 경남 창원시 현동의 한 도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에 탄 55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 안에서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쯤에는 경기 화성시 반월동의 도로를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룸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안양시 평촌역 앞 광장에 세워져 있던 공유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킥보드 배터리 부분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